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목요일 남부 멕시코 국경 지역을 찾아 이민 정책을 놓고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이민 정책은 유권자들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년 넘게 중립국 지위를 고수해오던 스웨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이 됩니다. 미국은 즉각 환영하면서 공식 가입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이광재와 안철수 후보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천 갈등의 중심에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은 오늘 결정됩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에서는 최초로 이동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많은 한인 어르신들이 한국어로 도움을 받으며 편리하게 투표를 마쳤습니다. 한국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통보했습니다. 29일 이후에도 진료를 계속 거부한다면 의사면허를 정지하고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목요일 같은 날 남부 멕시코 국경 지역을 찾아 이민 정책을 놓고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불법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11월 대선에서 이민 정책은 유권자들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사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 정책 대결에 나섭니다. 두 현전직 대통령은 오는 목요일 남부 멕시코 국경을 찾아 이민 정책 문제를 놓고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미국으로 넘어오는 불법 이주민들이 폭증하면서 이민 정책은 유권자들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 접경 지역인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을 찾을 예정입니다. 국경 대원들과 만나 이민 정책에 대해 초당적 입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It also includes the toughest set of reforms to secure the border ever in history. The Border Patrol chief himself said, "We need more people. We need more agents on the line." Our bipartisan bill got the Border Patrol agents they need. 이민 정책 강화를 위해 국경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오는 29일 같은 날 남부 멕시코 국경을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323마일 떨어진 지역을 찾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텍사스주 이글패스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글패스는 공화당 소속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불법 이주민들을 대응을 놓고 대립하는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이글패스를 찾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Into our country, nobody's even looking at them. They just come in. The crime is going to be tremendous. The terrorism is going to be. Terrorism is going to be. And then we built a tremendous piece of the wall, and then we're going to build more.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을 중심으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0년 넘게 중립국 지위를 고수해오던 스웨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이 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결정적 계기가 됐는데요. 미국은 즉각 환영하면서 공식 가입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스웨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헝가리 의회가 스웨덴 나토 가입 비준안을 가결한 겁니다. 중립 노선이었던 스웨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쪽으로 합류를 선택했고 나토 가입 신청 1년 9개월 만에 모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Sverige lämnar nu 200 år av neutralitet och alliansfrihet bakom oss. Det är ett stort steg. 헝가리 의회가 가결한 비준안은
나토 조약 수탁국인 미국에 전달되고 스웨덴이 나토 설립 조약에 동의하는 등의 형식적 절차만 거치면 32번째 나토 회원국 가입이 마무리됩니다. 미국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As you all know, welcoming Sweden into the NATO alliance has been an important priority for President Biden. 지난해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까지 나토에 합류하면서 나토와 접한 러시아 국경은 기존보다 2배가량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한다며 푸틴은 침공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이라도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방위비로 내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에게 성전환 수술을 권할 수 있다는 캘리포니아주 아동보호법. 이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서명운동이 진행 중인데요. 한인교계의 긴급 서명운동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서명운동 시작 후 불과 보름이 지난 23일 현재 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립학교 내 성중립 화장실 설치와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성정체성 상담을 제공하고 성전환 시술이 가능한 법이 시행 중입니다. 주민 발의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공립학교와 대학교에서 성별에 따른 화장실과 샤워실, 락커룸 사용을 구분하고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하는 것 등이 가능해집니다. 서명운동은 오는 4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서명운동에 동참하려면 유권자 등록을 한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합니다. 청원서는 TV넥스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서명 방법과 절차 등은 한국어로 설명돼 있습니다. 네, 한국 총선 공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 성남 분당 갑에서 여야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거물급 후보들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천 갈등의 중심에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이 오늘 결정됩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전략지역구 3곳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 갑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노웅래 의원이 컷오프된 서울 마포갑의 이지은 전 총경,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영등포 갑의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이 각각 전략 공천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 분당 갑에선 이광재 대 안철수, 거대 양당 잠룡의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이른바 여전사 3인방에 대한 공천 논의도 오늘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천 갈등의 최대 뇌관인 서울 중성동 갑,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 여부도 오늘 최종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특장점, 또 후보의 경쟁력, 이런 점을 놓고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아직 결론이 안 나서 그제 심야 최고위에서도 임 전 실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을 제외한 누구를 넣어서 이길 수 있는지,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명계의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과 현역 강병원 의원의 서울 은평을 경선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에 항의해온 고민정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원회에 불참하자 원외 친명 조직은 당무를 거부하려면 사퇴하라며 고위원을 비판했습니다. 잇따른 친명계 단수 공천, 비명계 경선 배치로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전 황운하, 전남 소병철 두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친윤계의 핵심 이철규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기존의 지역구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 등 지지세가 강한 지역은 이미 공천을 신청한 사람 외에 후보를 추가로 추천받는 국민추천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은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강릉엔 핵심 친윤으로 꼽혔던 권성동 의원이 단수 공천됐고 경선 지역이었던 동해태백 삼척 정선엔 경쟁 후보가 불출마하면서 이철규 의원의 공천이 확정돼
각각 5선, 3선 도전에 나섭니다. 서울 강남을에 지원했다 양지 출마 비판이 일자 당의 지역구를 일임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경기 용인 갑에 전략 공천됐고 조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현역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경북 경산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울산 중구 박성민 의원과 서울 영등포 을로 옮겨 3선에 도전하는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은 경선을 치릅니다. 중진 등 현역 의원들이 단수 공천되거나 경선에서 신인들을 꺾고 대거 본선에 오르면서 인요한 혁신위부터 강조해온 중진 물갈이는 찻잔 속 태풍이 돼가는 형국입니다. 3선 이상 30명 중 불출마나 경선을 포기한 의원은 장재원, 홍문표 2명, 험지로 이동한 의원은 5명입니다. 충청 중진 3명이 경선에서 모두 승리한 걸 감안하면 남은 경선에서도 중진이 공천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현역입니다. 중진급들의 대단히 불리한 룰입니다. 30% 가까이 깎았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기지 못하는 신인이라면 우리 본선에서 경쟁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텃밭 영남 등 공천이 남은 만큼 끝까지 보면 상당한 쇄신이 있을 거라며 서울 강남 등 우세 지역엔 국민추천제 방식으로 후보를 추가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각각 강원과 인천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암표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민주당은 전세 사기 피해를 국가가 먼저 보상해주는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신년 인사회에 이어 강원도 원주를 다시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문화를 누리는데 공정한 기회와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며 암표 거래 근절을 공약했습니다. 암표 거래 처벌을 현행 2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암표 거래 방지 시스템 구축도 약속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티켓을 싹쓸이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겠습니다. 이어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며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원주는 가장 공천이 잘 된 곳이라며 이곳에 출마한 국민의힘 두 후보에 대한 지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일주기를 앞두고 지역구 인천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2월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선구제 후 구상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여당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이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고 국가가 정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 미추홀구 아파트를 찾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민주당은 야권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60일 넘게 계류 중인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강아지, 고양이 생산 공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 복지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LA시가 한인회와 함께 다음 달 초 LA 한인타운에서 대규모 설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시정부가 아시안 커뮤니티를 순회하며 개최하는 8번의 설날 잔치 가운데 마지막이며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다음 달 3일 오후 5시부터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한국과 중국 전통 공연과 20여 개의 나이트 마켓 상점들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인타운은 이번 주 3월 3일 날이 이제 마지막 행사고 그 중에서 제일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리아타운에 살고 계시는 시민분들, 특히 한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셀러브레이션을 하면은 대단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One's called Mount Ko. It's a candle company. It's Korean inspired. Very, very cool. Another one is Chingu Snacks. It's an Asian inspired Chex Mix brand. Very cool. I've had it before. It's delicious. 시정부의 이번 설날 잔치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500가정에게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푸드코트 식사권도 제공됩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에서는 최초로 이동 투표소가 설치 운영됐는데요. 많은 한인 어르신들이 한층 가까워진 이동 투표소를 찾아 한국어로 도움을 받으며 편리하게 투표를 마쳤습니다. 내일까지 운영되는 LA 한인회관 이동 투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안내를 맡은 선거관리 요원들은 물론 한꺼번에 모두 8명이 투표할 수 있는 실내와 실외 투표소도 마련됐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모바일 보트센터 이동 투표소입니다. 우선 한인 어르신들이 자주 방문하는 한인회관에 설치돼 투표 참여가 한결 쉬워졌다는 반응입니다. 많이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한인 후보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참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투표 시 한국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한인회 관계자들이 직접 안내해 편리하다는 겁니다. 많이 편리하고요. 회장님께서 굉장히 또 소상히 잘 알려주셔서 무사히 마쳤고 한인 타운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인회에 설치된 이동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는 모두 80여 명. 어제 다른 장소를 방문했던 이동투표소를 10명 미만이 이용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투표소에 오시는 걸 되게 좀 무서워하세요. 내가 가면은 뭐 다 미국 사람들이고 한국말도 이제 뭐 하는 사람들도 없고 나는 영어를 못하고 근데 이제 한인타운 이제 한인회관에서 하면은 아무래도 저희 한인회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투표는 물론 우편 투표 제출과 유권자 등록도 가능한 LA 한인회관 이동 투표소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소셜미디어의 편집권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혐오 발언과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부딪혔습니다. 하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욱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소셜미디어상의 표현의 자유. 더구나 페이스북과 틱톡, 그리고 유튜브 등 영향력이 갈수록 강력해지면서 SNS 콘텐츠의 분류와 차단에 대한 논쟁은 가열돼 왔습니다. 오늘 연방 대법원에선 SNS 편집권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혐오 발언과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용자들의 게시물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차단해왔는데 최근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에서 그 권한을 제한한 겁니다. The telephone company and the delivery service have no First Amendment right to use their services as a choke point to silence those they disfavor. 플로리다와 텍사스주 법원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마치 전화 서비스 회사와 같이 사용자들의 콘텐츠를 함부로 차단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측은 소셜미디어는 전화보다는 신문에 가깝다며 편집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극단주의나 혐오 발언, 그리고 허위 정보 등이 넘치는 것을 막아 사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se same companies are getting hammered by people that say we're not doing enough to keep material that's harmful to children off of these sites, and yet these laws make it impossible for us to keep material that's harmful to children off of our sites. 소셜미디어 기업의 편집권이 인정될지 아니면 SNS의 포괄적 표현의 자유가 적용될지는 오는 6월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LAPD가 지난주 LA 한인타운 버스 안에서 페퍼 스프레이를 맞고 6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추적 중인 남성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밤 신고를 받고 웨스턴 애비뉴와 올림픽 블러바드 교차로에 출동했으며 정차된 메트로버스 내에서 숨진 올해 63살 남성 1명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증언과 초동 수사를 토대로 피해 남성이 다른 남성과 다툼을 벌이다 페퍼 스프레이에 맞고 쓰러진 뒤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페퍼 스프레이를 뿌린 남성은 즉시 현장에서 도주했는데 LAPD는 이 남성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도주한 이 남성은 30대로 추정되는 흑인으로 당시 검은색 옷과 무지개색 구두 등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계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이번 주 목요일인 29일까지 돌아오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때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그 시간 이후에는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수사에 나설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재판에 넘기겠다고 강경한 입장이었던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시한을 못 박아 병원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상 마지노선을 정해 통보한 겁니다. 이 시한을 넘긴 전공의들에겐 무더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만나 협의했고 경찰은 의협 집행부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사실을 공개하며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며 의료계 대표성 있는 창구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중재에 나선 의대 교수들은 서울 의대생과 전공의 700여 명을 만난 뒤 전공의들 의사표현 방식을 이해한다면서도 대화가 모든 걸 우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자들도 빨리 국민들 옆에 돌아오게 정치적인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회적 협의체 만들어 주십시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처벌 방침을 믿을 수 없는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하지만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전제로 만나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전공의협회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전공의들이 업무에서 손을 뗀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다른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고는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한지연 기자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세한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네, 이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새로 올 인턴 90% 이상이 임용을 포기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 다른 대학병원도 신규 인턴 상당수가 기한 내 등록하지 않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월 말인 이번 주가 전임의 신규 재계약 시즌입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전임의들의 재계약 포기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당장 다음 주부터 의료 차질이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 전국의 종합병원 병원장이 직접 진료 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PA 간호사들이 전공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어서 이들을 보호하려면 업무 범위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기 때문인데요. 전공의들의 복귀를 압박하는 동시에 진료 공백 상황에 대한 환자들의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대전에선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간 80대 여성이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다가 53분 만에야 대학병원에 도착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빨리 병원을 찾지 못한 건 전공의 이탈과 관련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에 보건복지부가 현장 점검을 했지만 말기암 환자가 연명 치료를 거부한 사례라며 전공의 파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SBS 한지연입니다. 어제 오후 LA 한인타운 타겟에서 4살 남아가 납치당할 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은 40대로 보이는 흑인 여성의 CCTV 화면을 공개하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12시 30분쯤 LA 한인타운의 사우스 버즐길에 위치한 타겟 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키 5피트 5인치에 몸무게 150파운드 정도의 4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고 매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부모가 나타나자 아이를 내려놓은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용의자는 갈색 재킷과 검은색 셔츠, 청바지에 검은색과 흰색 신발을 신고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군 비행장 주변과 접경 지역을 비롯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 면적이 여의도의 117배 정도 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연아리 일대. 지난 1998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뒤 건물 신축이나 증축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왔습니다. 초등학교 신설 부지가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돼 개교가 늦어질 뻔한 곳도 있습니다. 제 아이가 입학할 학교가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개교가 지연되면 멀리 떨어진 학교까지 걸어가야 돼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군과 국민들의 상생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39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남 서산 등 7개 지역 비행장 주변과 강원도 철원을 비롯한 4곳의 접경지역 등이 대상인데 1970년대 군사보호구역이 처음 지정된 뒤 가장 큰 규모의 해제 조치입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 제한 고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할 수 있는데 국방부 고시가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충남의 미래 모빌리티와 국방산업 3단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대적인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총선을 앞둔 선심성 대책이라는 지적과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 국민 편익을 늘리려는 조치로 1년 정도 검토하고 조정한 것이라며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유럽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유럽 농민들의 시위가 이번엔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벌어졌습니다. 성난 농민들이 타이어를 불태우고 경찰이 물대포까지 동원할 정도로 시위가 격렬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성난 농민들이 경찰을 향해 병과 달걀을 던지고 육교에 올라 곡물을 바닥에 뿌립니다. 타이어 더미에선 불길이 치솟고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경찰은 시위대 쪽을 향해 연신 물대포를 쏘아댑니다. 현재 시간 26일 EU, 즉 유럽연합 농업장관 회의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농민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달 초 EU 정상회의 이후 약 3주 만입니다. 벨기에 전역과 프랑스 등 주변국에서 트랙터 900대가 집결한 가운데 농민들은 값싼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미 국가들과 진행 중인 자유무역 협정 논의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top free trade agreements and put in place minimum support prices that cover our cost of production and allow us to have a decent income. 앞서 EU는 유럽 각국에서 트랙터 시위가 확산하자 농경지 휴경 의무를 한시 면제하고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농민들은 이 정도론 제대로 된 농산물 가격을 유지할 수 없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도 농민 5천여 명이 가드 시위를 벌이는 등 유럽 내 농민 시위 열기는 쉽게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LA의 지역번호 213323에 이어 738번이 생겼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에 지역번호 738이 또 생겼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올해 11월 중순부터 전화번호 코드 738이 LA시와 베벌리힐스, 글렌데일, 파사디나 등 지역에 추가하는 안을 승인해 오는 11월 중순부터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LA 지역의 한 대형 쇼핑몰이 쇼핑객들의 나이를 제한합니다.
대라모 패션센터는 몇 주 전 1,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의 집단 패싸움이 벌어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3시 이후부터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부모나 21세 이상 성인과 함께 쇼핑몰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 퀸즈 지역 전철 운행 일정이 변경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퀸즈보로 플라자역 개선 공사로 오는 3월 9일부터 11일, 16일부터 18일 2주 주말 동안 7번 노선이 메인 스트릿에서 74 스트릿, 브로드웨이 역까지만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판매 중인 체다 치즈 제품이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로우팜 US사의 일부 치즈 제품이 이콜라이균 감염 가능성이 있어 리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전국 4개 주에서 10건의 이콜라이균 감염이 보고됐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 4건으로 가장 많이 보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이스트베이 주립대학교 한국어 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일링 후 학장과 영어학과 이수진 강사는 이미 4개의 수업 과정을 준비해 대학의 승인을 받았으며 펀드가 마련되면 올 여름이나 가을 학기에 수강생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LA 한인타운에서 최초로 운영된 이동 투표소, 내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어로도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 투표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